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에 참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형사재판 준비 기일도 가졌고 바로 이어서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이 있었어요. 이 준비 기일은 그 자료만도 뭐 수만 페이지가 돼가지고 7만 페이지라고. 예, 그래서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3주간 뭐 여유를 달라고 해서 아마 3월 24일 날로 잡힌 것 같고 57분간 구속 취소 신문을 했는데 뭐 다른 법적인 다툼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느냐, 불법 구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일 변호사 이 방통위원장 하다가 야당에서 탄핵한다니까 사표 나간 분인데 그분이 좀 설명한 것 보면 시간 문제인데 체포 적부심 하는데 10시간 30분이 걸렸고 구속영장 실질 집사하는데 33시간이 걸려갖고 43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런데 이것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한다 한다면은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으니까 체포. 만료가 25일 자정 그러니까 24시 그때 끝나는 건데 검찰은 26일 날 구속 기소했으니까 불법 구금 아니냐. 검찰은 그거 아니다. 우리는 날짜로 계산하고 그래서 27일까지다. 또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 넉넉하게 26일로 해가지고 잡았다. 구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제일 다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건 답이 없어요. 선례도 없고 이때까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적부심 청구하고 이러면 뭐 검찰이 하던 대로 왜냐하면 계속 구속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그 법률 선례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그 구속영장 발부할 때 밤 11시 반에 체포되잖아요. 그래도 하루 구속된 걸로 봐요. 그리고 석방될 때 보석 같은 걸로. 그날 아침 9시에 보통 출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하루 산 걸로 봐요. 이게 왜 중요하면 이틀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고 있어요. 형을 선고할 때 1년 할 때 미결 구금일수 50일을 산입하다 할 때 48일이냐 50일이냐 차이가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일각이 여삼춘데 그 정도로 이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금 시간은.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자체가 어떤 독재로부터 어떤 무고한 시민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게 한 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전부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검찰 편의주의로 이걸 갖다가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도 없고 그다음 피고인들도 뭐 별 생각도 없고 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은 거 요걸 대입해 보면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돼. 이런 날짜 구금된 날짜 계산은. 그러면은 검찰은 3일에 걸쳐서 이게 시간이 조금씩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3일로 본다는데 피고인은 이 3일 동안 계속 구금돼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검찰이 편의적으로 이거는 3일을 빼겠다. 피고인한테는 하루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그 안 맞다는 거죠. 인권을 보호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무죄인 같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기현 부장이 아마 그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이런 우리 법관들의 정상적인 어떤 형사소송법 운영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3일로 계산하는 검찰의 그동안 관례는 틀렸다. 이때 판단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틀이 맞다. 이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43시간 얼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불법 구금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금 시간 이 문제에 관한 다툼은 아직까지 선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취소를 하면은 중앙지법도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구속영장도 내줬고 서부지법도 그 판사가 다 내준 건데 다른 판사가 그거 잘못했다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날짜 계산하는 거, 시간 계산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판사들의 어떤 판결하고도 뭐 상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가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으로 이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게 우리 이때 관례상 그렇게 안 해는데 하면서 항고하면 돼 또. 항고, 재항고에서 대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되고 제 생각엔 직위원 부장은 있죠. 이런 선례가 없는 사건은 일단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선례가 없으면은 서부지법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석방하고 그다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선례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직위원 부장판사가 어제 그 신문을 하고 바로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추가 의견서를 10일 내에 보내달라. 또 추가 의견서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추가 의견서 10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다음 주 초라도 내겠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받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위원 부장판사가 원래는 4일 날 했기 때문에 뭐 7일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11일 날 그때 또 20일 날 이렇게 신문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판사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구속 취소 이거 안 되지 하면은 빨리 결정해 버리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신중하게 한 거 보면은 직위원 부장판사 마음속에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분명하게 판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례가 있고 그다음 또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고 이러면 뭐 금방 나오죠.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례가 없고 그다음 어떤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애매할 때는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 편의주의예요. 그리고 와야죠.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 적부심 함부로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빼버리니까. 나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일각이 여삼추인 그 구속 피고인한테 당신들 적부심 해가지고 석방되는 것도 많잖아요. 되면 검찰로서는 속이 상하잖아요. 이거 검찰이 구속해놨는데 법원에서 풀어줘. 이래버리면 자기들 수사에도 좀 지장이 있다고. 구속이 안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그 검사실에 오면 우선 위축돼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도움을 받아요, 솔직히. 그런데 검찰로 보기에는 밀상이야. 그 적부심 청구하는 게. 그러면 너희들 적부심 청구하고 이러면 3일 빼버려. 이 경우 같이. 그건 너희들 구속 기간에 나중에 안 넣어줘. 미결 구금 일수할 때 하루에 보통 10만 원 합니다. 15만 원 내지. 요새는 15만 원인가. 그 정도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검찰이. 검찰이 피고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구속기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그동안 검찰이 그런 식으로 이 구속기간을 적부심 기간을 운용해 왔거든요. 이번에 판단이 나는 거죠. 근데 판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희망대로 석방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3월 초, 10일 길게 잡아도 3월 초 아닙니까? 20일 날 그렇게 해서 10일 내에 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월 초에 석방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결국은 검찰의 기소도 지금 완전히 불법 기소가 되는 거고 불법 구금에다가 그리고 3월 초에 나오면은 이 헌재 판결도 3월 중순에 하면은 영향을 미치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나오고 그러면은 좀 영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아닙니까? 그걸로 구속하고 이런 게 정당성이 절차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구속 취소가 뭐 결정타는 아니지만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주는 영향은 분명히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3월 초 석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희망은 가져야죠.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속보로 추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자신이 믿을 만한 소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은 첫째,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 둘째, 기각 사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가 적시되어 있다. 셋째,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비어있는 영장 1년 번호가 있다라고 공개하면서 사실 여부를 공수처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주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를 숨긴 채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현재 재판관이지만 당시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신한미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말로만 거론되어 온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지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물론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도 중앙지법 영장 기각 내용을 쏙 뺀 채 넘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1년 번호가 쭉 있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빠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1월 9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고 답변했을 뿐 그 이전에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월 25일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중앙지법 남청규 판사가 불허한 영장을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발부했다고 본인 SNS에 올려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영장 기각 판사의 실명까지 나왔으나 공수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법원 행정처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현재로서 주 의원의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앙지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숨겼는지 아니면 상호 짰는지는 모르지만 서부지법으로부터 법원 영장 쇼핑을 해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차치하고라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불법 구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하루속히 주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머물거릴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야 금방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찰 측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앞서 직위원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데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석방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